지금부터 서울고등법원 2026년 648호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검 측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네. 파견검사 이창규, 조재철, 서성광, 고승기, 장지영, 박대한, 전종택, 송성광, 정기훈, 유승재 10명 출석했습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예, 배의철, 송진우, 위현석, 이윤호, 이경원, 김계리,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김영현 피고인 변호인. 네, 유승수, 장주용, 이문수 출석했습니다. 예,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예, 김영균 피고인 변호인. 예. 예, 지난 7월 2일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김용현의 항소의 요지 진술, 상대방의 항소에 대한 각각의 답변 절차, 그 다음에 1심 증거 조사 결과의 고지 및 확인, 피고인 윤석열 측이 제출한 증거 서류에 대한 증거 조사 절차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판 조서에 대해서 쌍방뭐 변경할 점이나 이해할 점 특별히 없으시죠? 네, 특별히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예, 피고인 노상원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하여 피고인 노상원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합니다. 증인 노상원에 대해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상원 증인석으로 옮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앉으세요. 예,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그 전부에 대한 녹음을 명합니다. 증인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이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거부할 것입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모두 다 거부할 예, 예정입니까? 모두 다 거부할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측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예, 동일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질문을 하고 질문 중에는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들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선서를 하고 잠시만요. 개별 신문 사항에 대해서 증언 거부를 판단에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증인은 증인이 겸한 바를 사실
지금 원래 그 지난 기일에는 그 증인 신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특검 측부터 먼저 하기로 했었었는데요. 오늘 진행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피고인 측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신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가 혹시 안 됐습니까? 예, 뭐 특검 측도 먼저 뭐 원래 지난기에 먼저 진행하기로 하긴 했었어 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원래 전부 다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피고인 측이 먼저 신문하면 어떨까 했는데 뭐 특검 측이 먼저 하기를 피고인 측 바라는 것 같으니까요. 특검 측 먼저 신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특검 측 예. 예, 신문사항 모두 받아보셨죠? 예, 노상원 증인은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증언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본인 재판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신문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특검 측 신문 사항에 따라서 신문 시작하시죠. 예, 전종택 검사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앞으로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증인과 김용현 피고인과의 관계부터 질문드립니다. 9번 기록, 9기록, 증거순번 259번, 경호처장 군비서관 진술조서 7에서 8쪽 제시합니다. 경호처장 군비서관 은 2014년 10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김용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증인을 경호처장실에 데려다 준 적이 몇 번 있고 그 횟수가 10번 미만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피고인이 경호처장일 때 대통령실 건물에 있는 경호처장실에서 김용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 어떤 일로 경호처장실에서 김용현 피고인을 만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같은 증거입니다. 진술조서 9쪽 제시합니다. 비서관은 증인이 통상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경호처장실에 방문하였고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진술조서 10쪽 제시합니다. 비서관은 증인이 보안구역인 대통령실 건물에 보안 손님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출입 등록 없이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방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안 손님으로 경호처장실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공관촌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고인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김용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다음으로는 증인이 작성한 수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6번 질문 사항입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김용현 장관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할 테니 적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김용현 장관이 불러주는 단어를 적어놓은 것이다. 이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이 사건 비상계엄 과정에서 현실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이 사건 비상계엄에 가담한 증인과 김용현 피고인이 경호처장실에서 또는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서 은밀히 만나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김용현 피고인이 하는 말을 수첩에 기재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제7기록 순번 736번 수첩 촬영 사진 중 수첩 표지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수첩 언제 작성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 수첩은 총 70쪽 분량입니다. 증인은 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한 번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서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제1쪽을 작성한 시기와 맨 마지막인 70쪽을 작성한 시기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9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작은 수첩을 사용하여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10번 질문 하겠습니다. 7기록 순번 736번 수첩 촬영 사진 중 1쪽 제시합니다. 이 수첩 보시죠? 수첩 1쪽에는 위에입니다. 시기 총선 전, 총선 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된 게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작성하셨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여기서 작성한 총선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거부합니다. 시기 총선 전, 총선 후라는 내용은 비상계엄 시기를 2024년 4월 총선 전으로 할지 총선 이후로 할지에 관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이 수첩 1쪽 내용은 적어도 2024년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밑에 2번 보시면 수첩 1쪽입니다. 총선 후 입법으로 해서 실행, 쉽지 않다. 실행 후 싹을 제거, 근원을 없애버리고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방식을 쓴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11번 질문입니다. 이제 수첩 촬영 사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수첩 54쪽에는 시기 총선 이후, 총선 승리 후, 법적 기반 구축 후 결행. 2번 총선 후 약관 가반수. 5. 대등 열세 시에는 어찌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작성하신 건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제1쪽의 기재 내용과 같이 계엄 선포 시기를 총선 전후 중 언제로 할지 고민하다 54쪽에 총선 이후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12번입니다. 수첩 촬영 사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수첩 제62쪽에는 행사 후속 조치 사항 3월 중 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54쪽 기재 내용과 같이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시기를 확정하였으므로 62쪽에서 총선 직전인 2024년 3월 중에 행사 후, 즉 비상계엄 선포 후에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을 윤석열 피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의 시간적 흐름, 보고라는 단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수첩이 같은 날 한 번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고할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의 2026년 7월 2일자 특검의 항소유예에 대한 반박 21쪽 제시합니다. 증인은 지난 기일에 특검의 항소유예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3월 중이라는 기재는 수첩 작성 기간을 3개월 정도로 계획한 것으로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첩 작성 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7쪽 제시합니다. 수첩 제7쪽에는 여인영, 화살표 소영기, 박안수, 화살표 김웅준, 손식, 강은 차우, 역행사 대비, 민주당 쪽, 구사단 34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작성하신 건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이루어진 군 인사 내역을 보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등의 중요 역할을 담당한 여인영은 국군 방첩사령관으로 승진 부임하고 소영기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2인자인 참모장으로 승진 임명되었습니다. 수첩 내용과 같이 군 인사가 진행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이루어진 군 인사 내역을 보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승진 부임하고 김웅준은 여인영의 후임 정보작전 참모부장으로 부임하였으며 계엄 선포 후 박안수는 김웅준을 계엄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수첩 내용과 같이 군 인사가 진행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군 인사 내역을 보면 손식은 지상작전 사령관으로 승진 부임하였습니다. 지상작전 사령부는 제 수첩 7쪽의 구사단, 삼신여단을 지휘하는 사령부죠. 증언 거부합니다. 여기 수첩에 기재된 행사라는 말은 계엄을 의미하고
7쪽에 언급된 역행사는 계엄에 반대하는 진압군이 출동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증언 거부합니다. 지상작전 사령부 산하에 있는 구사단과 30여단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진압군으로 투입될 수 있는 부대입니다. 계엄 시 진압군으로 출동 가능한 부대를 지휘 통제할 인사를 2024년 10월 대장 인사 전에 미리 검토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손식의 육사 동기인 강호필은 2024년 4월경 대장으로 승진하여 합창 차장으로 부임합니다. 수첩의 강은 차우라는 기재는 손식을 지상작전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계엄 때 부사령관으로 임명될 손식의 동기 강호필을 차후 대장으로 승진할 예정이라는 기재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여인영, 박안수, 손식, 강은 차후 이렇게 네 줄의 기재 내용이 모두 계엄과 관련된 장군들의 이름이고 이 네 줄을 한꺼번에 동그라미로 묶어놓은 것을 보면 이 네 줄이 같은 주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과 구분하여 동그라미 쳐놓은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손식, 강은 차우가 조식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점심때 금강 하구뚝에서 복국을 먹는 것은 차후에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라면 장군 이름과 함께 동그라미로 묶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이처럼 수첩의 기재 내용이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이루어진 군 인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향후 대장 승진 계획까지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수첩은 2024년 10월 군 인사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7기록 순번 736번 수첩 촬영 사진 중 4쪽 제시합니다. 수첩 4쪽에 행사부대 지정, 누가 총괄 기획하나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작성하신 건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계속 제시합니다. 9쪽입니다. 수첩 제9쪽에 1번 여인영 행사 인원 지정 수거 명부 작성 박안수 계룡대 수집 장소 전투 근무 지원 용인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작성하신 건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제4쪽의 행사부대 지정 누가 총괄 기획하나 수첩 9쪽의 여인영 행사 인원 지정이라는 기재 내용을 보면 수첩 해당 내용 작성 당시에 계엄군으로 지정될 부대, 즉 행사부대는 정해지지 않는 상태로 추후 지정할 것을 예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16번 질문입니다. 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증인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대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피고인의 승인 또는 지시가 필수적입니다. 증인이 사전에 윤석열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윤석열 피고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김용현 피고인과 사전에 논의한 후 윤석열 피고인에게 보고한 건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들을 윤석열 피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던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7기록 순번 736번 수첩 촬영 사진 중 63쪽 제시합니다. 수첩 63쪽에 정청래, 김의겸, 김민국, 서용교, 고민정, 윤건영, 조국, 문대 국정상황실장, 노영민, 문대 청행정관 이상, 현역 예비역 경찰 포함, 문대 차관 이상, 문대 국정원 차장 이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18번 질문입니다. 수첩 촬영 사진 중 64쪽 제시합니다. 수첩 64쪽에 문대 국정원 하수인들, 문대 경찰관들 화살표, 의원된 놈, 총경, 대령 화살표, 해병 수사단장, 문대 서울청장, 경찰청장, 기무사령관, 총장, 의장 등 수뇌부, 문대 장관 등 정책보좌관 한 놈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중 65쪽 제시합니다. 수첩 65쪽에 문대 공기업 인사들, 민노총, 민변, 전교조 핵심들, 좌파 유튜버, 좌파 판사, 유창훈, 권순일 등 이재명 지원 판사, 검사, 추미애, 박범계 문대, 정치검찰들, 이성윤들,
좌파 연예인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67쪽 제시합니다. 수첩 67쪽에 1번 김명수 대법 체제 좌파 판사, 2번 이성윤 등 좌파 검사, 김남국, 황운하, 조씨 일가, 문 일가, 더 탐사 일당 등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68쪽 제시합니다. 수첩 68쪽입니다. 촛불 집회 주모자, 가짜뉴스 양상공장, 김어준,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 등 김두한 시대 주먹들을 이용하여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22번 질문입니다. 수첩 촬영 사진 69쪽 제시합니다. 수첩 69쪽에 좌포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70쪽 제시합니다. 수첩 70쪽에 민주당 송영길, 서영교, 윤건영, 윤미향, 유시민, 김민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63쪽에서 70쪽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체포해야 할 대상을 기재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2024년 12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2024년 5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4월 총선 전에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수거 대상 명단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내용들은 2024년 12월 18일 이전에 작성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11쪽 제시합니다. 수첩 제 11쪽에 명분, 침투, 교전, 교전 중, 이해찬 등 좌파 골수들 500여 명 수집 어디로 분배해서 수용하나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15쪽 제시합니다. 수첩 15쪽에 D-1 미국 협조, 준비 명령, 행사 준비, 점검 D-1에서 10일 명분, D-Day, 담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내용 중 명분, 침투, 교전 중이라는 내용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고 이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방안까지 필요하다는 의미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실제로 드론 작전 사령부는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하였습니다. 수첩 내용에 따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적 상황을 조성하고자 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령부 김모 대령에게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인원 7명에서 8명을 차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정보사령부에 우회 공장을 잘하는 인력을 차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여인영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2024년 10월 18일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기재하였고요. 2024년 10월 23일에는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위기,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 포격, 격침, 핵실험, ICBM 등 무력 시위 등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제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 기재하고요. 2024년 11월 5일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라고 기재하였고요. 2024년 10월 15일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플러스 자위권적 응진태세라고 기재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9일에는 북한 김정은의 체면 손상에 집중이라는 등 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적 상황 조성에 대한 계획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비상계엄 가담자인 여인영과 증인 모두 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적 상황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작성한 이러한 수첩 내용의 기재는 이러한 계획을 말씀드린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와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종합하여 볼 때 이렇게 군사작전은 윤석열 피고인과 김용현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은 김용현 피고인 등과 논의한 내용을 수첩에 기재한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7기록 순번 736번 수첩 촬영 사진 33쪽 제시합니다. 수첩 33쪽에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 재선에서 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내용을 보면 헌법 개정이라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친 후 화살표로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부분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의 2026년 7월 2일자 특검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25쪽 제시합니다. 증인은 지난 기일에 특검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이라는 내용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하여 국가안전관리법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내용과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안전관리법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27번 질문입니다. 수첩 촬영 사진 중 35쪽 제시합니다. 수첩 35쪽에 선거권 박탈, 형 집행자 종결 후 5년, 나이 조정,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62쪽 제시합니다. 수첩 62쪽에 행사 후속 조치 사항 3월 중 보고, 헌법, 법 개정, 저변 세력 확대 방안, 삼선 집권하는 방안, 후계자 등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유신 헌법의 경우와 같이 국가 비상입법 기구를 통해 대통령 선출 방법 등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헌법을 개정한 후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권력 구조 재편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러한 수첩 내용과 윤석열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국회 전임 예산 차단 및 국가 비상입법 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윤석열 피고인과 김용현 피고인, 증인 등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 후 국회의원 선거를 새로 실시하는 등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29번 질문입니다. 수첩 촬영 사진 중 28쪽 제시합니다. 수첩 28쪽에 좌파 판사, 전원, 윤미향, 유창훈, 권순일, 이재명, 영장판사, 김명수, 황운하, 조국, 문재인, 간첩재판 다, 임종석, 이준석, 유시민,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 정청래, 정청래라는 내용이 기재되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30번 질문입니다. 수첩 촬영 사진 31쪽 제시합니다. 수첩 31쪽에 A에서 C급, 수거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이송, 군함 이송, 수송선, 북접촉, 용역회사, 사고, 북집접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32쪽 제시합니다. 수첩 32쪽에 연평도의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치 차원 연평도로 이송, 수집장소 이송, 제주도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방, 가스, 폭파, 시안, 침몰, 격침, 난사, 헬기 침투, 용역업체라는 내용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계엄이 해제된 이후 이와 같이 수첩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작성한다고 하면 당신은 이미 계엄이 해제되었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증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계엄군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이 급진적인 일을 벌일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증인은 어떤 이유에서 제주도 수집소 이송 중 장소, 사고, 가방, 가스, 폭파 시안,
침몰, 격침, 난사, 헬기 침투 이와 같이 과격한 내용을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도 계엄 해제 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수첩 내용들은 마치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이 공개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것처럼 증인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굳이 계엄 해제 이후 순첩에 기재된 내용들을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66쪽 제시합니다. 수첩 66쪽에 친북 좌파 종북 각종 조직 전장현 간첩 수사 받는 놈들 1번 수집소 74 21사 지방 민통선 쪽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차범근 좌파 연예인 이렇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런 수첩 기재 내용을 보면 증인은 최초 기획 단계에서 체포 구금할 대상자들을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한 대상자들을 수용할 장소, 시설, 수용 이후 처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기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거 대상, 즉 체포 대상자의 정치인 외에 판사 등 법조인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2쪽 제시합니다. 수첩 2쪽에 언론 봉쇄 X, 국회 봉쇄 동그라미, 경찰, 방첩대, 헌병들 최대 활용, 특별수사본부 구성, 좌파 등 수뇌부, 신속한 재판, 구속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4쪽 제시합니다. 수첩 제4쪽에 이동 방법, 지속근무, 지원 총기 휴대, 실탄, 경찰들 활용 방안, 사전 협조 회의, 명령 전달 체계, 행사부대 지정, 사전 훈련은 누가 총괄 기획하나, 필요 인력 최소화라는 내용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17쪽 제시합니다. 수첩 17쪽에 경력 배치 통제, 모든 민간 출입 통제, 여의도 내부 점령, 진입은 언제 시키고 무장 정도와 복장은, 이들의 전투 근무 지원은, 지휘 체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36번 질문입니다. 수첩 촬영 사진 중 23쪽 제시합니다. 수첩 23쪽에 여의도 봉쇄, 진입로 봉쇄, 울타리 방호, 식사, 도시락, 배식, 사복 준비, 봉쇄 기간은 2에서 3주, 수집소 운용, 식사는 어떻게 시키나, 목욕은 이라는 내용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병력과 경력의 규모 및 활용 방안 등을 구상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실제 특전사, 방첩사 등 병력과 경력이 국회로 출동하여 국회가 출입문을 봉쇄 통제하였고 이는 수첩의 기재 내용 중 국회 봉쇄 동그라미, 여의도 봉쇄, 방첩대 활용이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피고인 윤석열은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에게 국회로 경력을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경찰청장 조지호는 체포조로 출동하는 경찰들을 사복으로 입혀 출동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수첩의 내용 중 경찰 등 활동 방안, 사전 협조 회의, 사복 준비 등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3쪽 제시합니다. 수첩 3쪽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명부 작성, 수집소 운영, 출금 조치, 대대적 사면으로 공간 확보, 행사 참여 구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실제로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하였고 체포 대상 명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수첩 내용 중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명부 작성, 수집소 운용, 출국 금지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이행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중 18쪽 제시합니다. 수첩 18쪽에 수거 후 소송 시 대책, 수집소 운용, 오음리, D-1까지 모든 준비, 수집소 운용, 수집소는 4개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촬영 사진 중 29쪽 제시합니다. 수첩 29쪽에 김용민, 김희겸, 전교조, 민변, 민노총, 문대 청근무 행정관 이상, 현역 포함 경찰 해경, 좌파연예인 김재동, 김어준, 방송국,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 보낸다. 기본, 포송줄 활용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 후 체포한 대상을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할 방안을 계획했던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현 피고인의 국방부 장관 취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39번 질문입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2024년 8월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피고인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회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도움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증인은 어떤 경위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야당이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41번 질문입니다.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야당의 계엄령 의혹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거나 증인과 논의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9 기록입니다. 증거순번 680번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PDF 문건 제시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도 저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구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도 저지 방안도 검토해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피고인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도를 어떤 방법으로 저지하려고 계획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결국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겨서 3개월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의 정보사령관 문상호 유임 지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정보사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하여 조언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46번 생략하겠습니다. 47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피고인 김용현이 증인에게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았고 문상호 사령관이 원래는 잘릴 뻔했으나 피고인 김용현에게 현 사령관이 문상호를 처벌하면 무너진 조직을 어떻게 수복하느냐.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잠깐 그 특검 질문에 대해서 좀 이의를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6항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는데, 예, 뭐 특검 질문에 방해될까봐 좀 계속 참고 있다가 질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의를 좀 제기하려고 했는데 또 동일한 방법으로 또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서요. 6항도 그렇고 이번 질문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 질문한 내용은 이미 내용이 부인돼서 증거 능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내용을 기억 환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라면은 증인에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기억을 환기시킨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데 내용이 부인된 그런 내용을 토시 안에 안 틀리고 그대로 읽어주면서 물어보는 것은 내용 부인된 증거를 재판부에 현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 그 다음에 6항의 질문은 조서에서도 삭제되어야 되고 향후에 수사기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노상원 증인이 1심에서 이미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증거 능력도 다 부인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 만약에 기억을 환기시킬 목적이시라면은 노상원 증인에게 개별적으로 보여주시고 재판부에는 현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특검 측 그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그 지금 그 뭐 노상원 본인이나 공범인 피고인 공동 피고인에 대한
조서를 내용 부인해서 아마 증거 능력이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1심에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변호인 측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뭐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그 질문하실 때 지금 그 변호인이 말씀하신 걸 좀 참고해서 그 좀 질문 뭐 방법을 좀 바꾸거나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창규 검사입니다. 변호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보충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신문 47항 신문사항 같은 경우는 증인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진술한 적이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신문 방법이 불어된다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억 환기용으로 하는 거에 대한 방법 측면에서 지금 뭐 제시를 하거나 기억 환기용으로 제시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냥 증인 개인한테 보여주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신문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냥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뭐 다르게 좀 신문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한 말씀만 더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핵심 내용만 1심에서도 계속 되었던 얘기지만 이 조서 자체를 현출시키면서 제시하는 것조차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해당 조서에 있는 내용 중 일부만을 언급하면서 신문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변호인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다시 되묻고 싶고 저희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신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신문상의 구성 자체가 기억 환기를 위한 내용으로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간단히 의견을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예, 잠시만요. 저희 한번 재판부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질문하신 내용은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내용 부인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재가 돼서 증거 능력이 있는 조서로서 작성이 되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노상원 증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공판조서에 정확히 박제가 돼서 재판부에 현출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심리에 반영이 돼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은 내용 부인을 해도 그 내용 부인한 조서의 내용이나 진술의 내용이 편법을 통해서 재판부에 그대로 현출되는 꼴이어서 이런 식의 질문 내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기억 환기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보여주는 식의 기억 환기용이 무리한 주장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증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특검 측의 서성관 검사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연하자 그러면 기억 환기용으로 뭐 제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억 환기를 하기 위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진술인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을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특정을 위해서 저희가 취지만을 기재한 것이고요. 또한 증언 거부하거나 수사기관과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입증 계획 때 밝혔듯이 탄핵 증거로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 어떤 그걸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핵 증거 제출을 위해서도 필요 최소한도에 대해서 신문 사항을 특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증거 능력이 없는 그 수사 내용 부인된 그 조서를 뭐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 재판정이 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입증 활동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도로 저희가 특정한 부분인 것이지 내용 그대로 저희가 뭐 현출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신문은 허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예, 잠시만요.
예, 그 특검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 해당 조서들은 탄핵 증거로 제출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그러니까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탄핵 있습니다. 증거로 좀 제출이 돼서 일단 탄핵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크게 무방하겠는데요. 지금 그런 절차 전에 지금 그 내용 부인해서 지금 하여튼 현재 단계로는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문 사항을 너무 그대로 신문 사항 내용으로 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요거를 뭐 줄여서 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제시를 좀 하시거나 약간 좀 보완해서 탄핵 증거로 만약에 제출이 돼서 증거 조사가 됐으면 당연히 탄핵 증거로서 이렇게 뭐 내용을 물어보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일단 증거 능력이 일단 해당 그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해서 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신문사항에 기재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사실이냐 맞냐 이런 식으로 신문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측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일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지금 나중에 여기서 증인 신문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거는 변호인 측 지적을 좀 수용하셔가지고 해당 부분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시는 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하시고 다음 그 질문 사항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뭐 내용을 좀 축약해서 물어보시거나 아니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내용 부인한 증거에 대한 그 물어보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탄핵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피고인 신문이라든지 다른 절차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절충하는 정도로 해서 47항은 그냥 생략하시고요. 대표님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김에 지금 그 김영현 피고인 측은 오늘 신문을 일단은 그 신청 안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다른 변호인이 말씀하셨는데 뭘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고 하나 뭐 신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탄핵 증거로 제출한다고 이제 특검 쪽에서 말씀하시는데 탄핵 증거로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탄핵 증거로 항소심에서 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증거로 지금 증거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물어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 신문상에서 생략하거나 다르게 보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탄핵 증거로 신청이 됐었는데 기각이 됐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거는 하는 재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5항의 5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뭐 신문 중이시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여인형의 메모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진술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뭐 지금 이 증인 신문 사항이 자의적인 판단을 갖다가 현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적어도 지금 증인에게 물어본다면 뭐 전혀 관련도 없는 증인에게 물어본다면 객관적으로 이 증거를 현출을 해서 제시를 해서 질문하는 것이 맞지 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어차피 지금 증언을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자, 정리해서 47항을 생략하시고요. 그 다음 항 질문하시는데 지금 하여튼 적어도 꼭 본인 내지 공동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생략을 하거나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렇게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전종택 검사 계속 신문하겠습니다. 예, 그 47번 질문은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고요. 증인 여기 이쪽으로 보실까요? 그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김용현 피고인에게 정보사 후속 조치
조언하는 과정에서 문상호 사령관의 유임에 대해서도 조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48번 질문입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는 이 사건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용현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약 1에서 2주 후에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현보직 유지를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용현 피고인이 증인의 조언을 듣고 문상호 사령관의 유임을 지시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다음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9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50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입니다. 대수장에서의 부정선거 강연을 위해 구삼회 준장, 정보사의 김모대령, 정모대령, 다음부터는 구삼회 등 3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에게 부정선거 책자 등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요약하도록 한 사실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51번 질문입니다. 피고인 노상원의 2026년 6월 25일자 항소유서 PPT 3쪽 제시합니다. 증인은 부정선거 책자 요약과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님의 조언에 따라 구삼회에게 요청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김용현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서 증인이 구삼회 준장에게 부정선거 책자 요약을 요청하였다는 의미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용현 피고인이 구삼회 준장을 특정해서 부정선거 책자 요약을 요청하도록 조언한 이유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구삼회 등 3인 외에 다른 사람한테도 부정선거 관련 자료 요약을 지시 또는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구삼회 등 3인 모두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역 군인들입니다. 이들을 특정하여 부정선거 관련 자료 요약을 지시 또는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용현 피고인에게 구삼회 등 3인이 작성한 부정선거 책자 요약본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용현 피고인에게 부정선거 책자 요약본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앞으로는 2024년 11월 9일 안산 모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55번 질문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9일 토요일 저녁경에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서 문상호 사령관과 김모 대령 만난 사실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저녁경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이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 등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피고인은 2024년 11월 9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비상 대권과 함께 부정선거를 언급하였고 곽종근 사령관은 사령관들이 임무 복창처럼 각자 한마디씩 하였다고 확인됩니다. 증언한 게 확인됩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저녁경 윤석열 피고인이 사령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상 대권과 부정선거를 언급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과 김모 대령은 공통적으로 증인이 2024년 11월 9일 저녁경 부정선거와 정보사의 선관위 관련 임무를 언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김모 대령은 증인이 계엄까지도 언급하였으며 계엄 임무 지시서 문건까지 건네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인과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모두 2024년 11월 9일 무렵에는 조만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로 확정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안산 모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점심경에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김용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60번 질문입니다. 김용현 피고인과 무슨 용건으로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61번 질문입니다. 이후 증인은 안산 상록수역 인근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사령관과 정모 대령을 만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17일 오후경 문상호 사령관과 정모 대령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17일 모임에서 부정선거 또는 선관위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 모두 2024년 11월 9일 모임과 11월 17일 모임에서 증인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언급하였다고 일치되게 진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술 증언이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군 피고인의 군사경찰 명단 전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65번 질문입니다. 피고인 김용군은 증인이
자신에게 국방개혁 TF 관련으로 군사경찰을 추천해달라고 처음에는 진술하다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증인이 국방개혁 TF에 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군사경찰 추천의 목적을 말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국방개혁 TF를 거론하면서 피고인 김용군에게 군사경찰 명단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피고인 김용군과 증인의 진술이 다른 건데요. 증인의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국방개혁 TF를 거론하면서 피고인 김용군에게 군사경찰 명단을 요청한 사실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66번 질문입니다. 증인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언급한 국방개혁 또는 TF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67번 질문입니다. 김용현 피고인이 증인에게 군사경찰 명단을 요청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68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69번 질문입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현재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군을 통해 손쉽게 군사경찰 명단을 입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인 증인에게 군사경찰 명단을 요청할 이유가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군 피고인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증인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현역 군사경찰 명단 추천을 요청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7기록 순번 958번, 959번 출력물 제시합니다. 증인의 네이버 계정 마이박스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김용군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송한 파일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용군 피고인으로부터 두 가지 버전의 군사경찰 명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왼쪽 파일인데요. 왼쪽 파일이 첫 번째 받은 파일이고 오른쪽이 이제 두 번째로 받은 파일로 이제 확인되는데요. 오른쪽 명단을 보면 영관급 장교 6명이 추가된 파일로 확인됩니다. 이 명단으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국방부 일반명령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김용군 피고인에게 영관급 장교 명단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해서 오른쪽과 같이 영관급 장교 6명이 추가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군 피고인은 팀장, 수사관, 장교를 구분하여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이 김용군 피고인에게 군사경찰 병과의 수사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74, 75 생략하겠습니다. 김용군 피고인 76번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용군은 2024년 11월 6일 증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명단 파일을 전송하였고 2024년 11월 12일 안산에서 증인을 만나 명단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용군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파일을 전송받은 것 외에 직접 만나서 군사경찰 명단 서류를 전달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용군으로부터 받은 군사경찰 명단 파일과 명단 서류를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달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과의 비상계엄 준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79번 질문입니다. 증인이 김용현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말을 처음으로 들은 때가 언젠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2024년 11월 24일경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문건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81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및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지시서류 작성에 조언, 도움을 주거나 직접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경에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에는 증인 외에 여인영 사령관도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여 김용현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인은 어떤 경우에서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이 같은 날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했는지 알고 있는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이 2024년 11월 30일 증인에게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던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85번 질문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1일 일요일 오전경에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보고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증인도 이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12월 1일 보고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 본 적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11.6, 12.12 때의 계엄 자료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증인도 이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에는 이전 비상계엄 시 공포된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보신 적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이전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보더라도 계엄사령부가 계엄 임무를 수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보사령부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보사령부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이전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보더라도 정보사령부가 계엄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인 어떤 경위에서 정보사령부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되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부정선거 관련 수사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1일입니다.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이후 김용현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로 이동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92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93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94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피고인 김용현이 피고인 윤석열의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위하여 군사경찰과 정보사위원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이 구성되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단장으로 구삼회 준장, 부단장으로 방정환 준장, 수사 1부장으로 김상용 대령, 수사 2부장으로 김모 대령, 수사 3부장으로 정모 대령이 임명될 것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내란 중위무종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12월 1일 문상호 피고인, 김모, 정모 3명을 누군가가 저한테 좀 불러라. 그날이 휴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거 부르면 다 노출되고 그 다음에 또 금방 알려지고 오히려 더 보안 우려가 있으니 네가 3명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뜻을 전달해라. 그래서 전달한 것 있어요. 이렇게 증언하였어요. 당시 김용현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전달하라고 했던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김용현 피고인으로부터 윤석열 피고인이 계엄 선포하는 날이 2024년 12월 3일이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2월 1일 롯데리아 모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국방부 장관 공관을 나간 이후 같은 날 오후경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대령, 김모, 정모를 만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용현 피고인의 정보사령부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1일 오후경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을 만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99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100번 질문입니다. 7기록 순번 960번 롯데리아 CCTV 영상 USB 중 12월 1일자 영상 캡처화면 제시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12시 18분경부터 약 40분 동안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증인은
수첩에 작성한 메모를 보면서 설명하고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은 증인의 설명을 메모장에 적거나 휴대전화에 메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에게 등에게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101번 질문입니다. 롯데리아 CCTV 영상 USB 중 12월 1일자 영상 캡처화면 제시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12시 58분경부터 약 2분 동안 롯데리아 앞에서 문상호 사령관과 단둘이 얘기를 합니다. 문상호 사령관과 어떤 대화 나눴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국방부 장관 공관 방문에서 질문 드립니다. 102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저녁경에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저녁경에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근무하는 양호열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며 증인이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저녁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 있던 상황에서 김용현 피고인이 대통령 관저로 올라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이 공관에 도착한 이후 김용현 피고인이 대통령 관저로 올라갔던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저녁경에 김용현 피고인과 같이 대통령 관저로 함께 올라갔던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이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저녁경 증인과 함께 있던 중간에 대통령 관저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2025년 12월 30일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석열 피고인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개헌 문건을 다시 보고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어떤 이유에서 증인과 함께 공관에 있으면서 대통령 관저에 개헌 문건을 보고하러 간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이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문건을 보고하러 가기 전에 증인과 같이 개헌 문건 검토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김용현 피고인과 함께 검토한 개헌 문건은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다녀온 후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김용현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을 건네받은 사실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용현 피고인과 일반 휴대전화로 수시로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정부 비화폰을 건네받아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김용현 피고인과 정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에 따르면 증인이 건네받은 테스트 예 정부 비화폰이 2024년 12월 2일 22시 20분 12초 국방부 장관 정부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2024년 12월 2일 22시 21분 45초까지 1분 33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116번 질문입니다. 피고인 노상원의 2026년 6월 25일자 항소이유서 PPT 10쪽 제시합니다. 증인은 항소이유서 PPT에 부정선거 관련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조언 목적으로 비화폰을 수령하였다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선관위 수사는 방첩사, 정보사, 군사경찰이 담당하는 임무입니다. 증인이 선관위 수사 관련해서 피고인 김용현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00시 12분경 자정입니다. 한남 유수지 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19시 12분경부터 2024년 12월 3일 00시 12분경까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이렇게 장기간 머물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방부 장관 공관 방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경
비상계엄 선포 당일입니다.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전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2시간 30분 정도 머문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피고인과 만나 무엇을 하였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과 김용현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오전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만나 당일 저녁에 선포될 비상계엄 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던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123번 확인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오전경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과 같은 계엄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외에 국방부 일반 명령, 기획재정부 장관 쪽지 등과 같은 계엄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125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126번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방첩사가 선관위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정보사는 방첩사에 대한 보조 지원 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방첩사의 선관위 수사를 보조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주장하는 방첩사에 대한 보조 지원 임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12월 3일 롯데리아 모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29번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오전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후 오후에는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김용군 피고인 제2기갑여단장 93회 국방부 전시작전 전환 TF장 방정환 이렇게 3명 만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24년 12월 3일 오전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 상황 발생 시 정보사령부의 임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전달받았고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임명 예정인 93회와 방정환을 만나 이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임무를 전해줄 것을 지시받았으며 판교 소재 A여단으로 가서 대기하면서 장관의 조언에 응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제2수사단 관련해서 의지를 확인하고 임무를 전해주려면 김용군 피고인이 아니라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 1부장으로 내전된 김상용 대령을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피고인 김용군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용군은 단순히 증인에게 군사경찰 명단을 전달한 예비역에 불과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오후에 피고인 김용군을 제2수사단장 93회 제2수사부단장 방정환과 함께 만날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피고인 김용군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용군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도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김상용 대령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상용 대령은 영문도 모른 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수사 1부장으로 임명되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지휘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상용 대령에게 임무 지시는 누가 할 예정이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롯데리아 CCTV 영상을 보면 증인이 14시 43분경 롯데리아로 들어오고 14시 49분경 김용군, 14시 58분경 93회 준장, 15시 08분경 방정하 준장이 차례대로 들어옵니다. 설명드린 순서로 롯데리아로 입장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롯데리아 CCTV 영상을 보면 증인은 피고인 김용군에게 서류를 꺼내주면서 설명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증인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보여준 서류는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피고인 김용군 진술인데요. 증인이 보여준 서류에는 수사단 관련 내용 외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 대령이 수사 1부장으로 기재돼 있고 수사단 명단 뒤에 명령지도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피고인 김용군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롯데리아 CCTV 영상을 보면 14시 50분 31초경 증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고 김용군에게
피고인 김용군에게 보여주자 피고인 김용군이 그 서류를 함께 보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 김용군이 증인에게 명단 사용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놀라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김용군이 수사단 명단을 보고 놀라거나 증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제 피고인 김용군은 이제 수사 과정이나 이제 법정 증언에서 증인에게 항의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4일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서는 이제 항의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피고인 김용군이 수사단 명단을 보고 증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피고인 김용군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증인에게 항의하던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140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141번 질문입니다. 피고인 김용군의 주장처럼 피고인 김용군이 증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면 이후 1시간 가까이 자리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그럼 증인이 피고인에게 제안한 일은 무엇인가요? 증인이 피고인이라니요? 증인이 피고인 김용군에게 제안한 일은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143번 질문입니다. 실기록 순번 960번 롯데리아 CTV 영상 USB 중 12월 3일자 영상 캡처 화면입니다. 피고인 김용군은 2024년 12월 3일 15시 06분경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증인의 설명을 들으며 서류를 살펴보고 메모도 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용군이 가방에서 꺼낸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피고인 김용군은 2025년 12월 4일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롯데리아에서 꺼낸 서류가 드론 시험 면허 실습 시험장 관련 서류, 민간 동호회 야간 게임 장소 관련 서류, 무인 로봇 시험장 관련 서류, 사업 제안서 등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김용군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9.3의 진술인데요. 9.3의 준장은 증인과 피고인 김용군이 각자 보고 있는 서류가 동일한 서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9.3의 준장의 증언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롯데리아 CCTV 영상 USB 중 12월 3일 영상 캡처하면 다시 제시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15시 33분에서 38분경 그리고 39분경 40분경 피고인 김용군, 9.3의 준장, 방정환 준장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약 7분 동안 3차례에 걸쳐 통화를 합니다. 증인은 이때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롯데리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김용군은 2024년 12월 3일 15시 53분경 먼저 롯데리아 밖으로 나갑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용군이 어떤 경위로 먼저 롯데리아 밖으로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피고인 김용군은 2024년 12월 3일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 김용군 집 인근에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 1부장으로 내정된 김상용 대령을 만났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과의 비하폰 통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49번 질문입니다. 김용현 피고인과 테스트 예 비하폰의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자 정보 비하폰 통화 내역 제시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경 증인이 소지한 테스트 예 정보 비하폰에 총 6회에 걸쳐 전화하여 약 7분 40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여기 내역을 보시면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증인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05시 47분 21초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비하폰 전화를 받아서 42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2월 3일 새벽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어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12월 3일 17시 32분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비하폰 전화를 받아 1분 27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12월 3일 18시 54분경
김용현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를 받아서 1분 34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12월 3일 21시 50분경입니다. 김용현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를 받아 18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 김용현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대화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입니다. 증인은 12월 3일 23시 15분경 김용현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를 받아서 35초간 통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제 12월 4일입니다. 00시 25분경 김용현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를 받아서 3분 5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00시 25분경인데요. 증인 김용현 피고인과 비화폰으로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 부정선거 임무 관련해서 정보사령관 문상호뿐만 아니라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단장 93의 부단장 방정환, 수사 1부장 김상용, 수사 2부장 김모, 수사 3부장 정모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오직 증인과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유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 12월 4일 04시 20분경 윤석열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를 공포할 때까지 있는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7기록 순번 676번 노상원과 정성우의 통화 내역 제시합니다. 방첩사 1처장 정성우가 12월 3일 22시 50분경 증인에게 전화하여 34초간 통화한 것을 이후로 증인은 12월 3일 23시 32분경부터 12월 4일 00시 56분경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2분 24초간 정성우 1처장과 통화했습니다. 정성우 1처장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윤석열 피고인 사건 10회 공판기일 2025년 7월 10일 정성우 증인신문조서 50에서 51쪽 제시합니다. 방첩사 1처장 정성우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2024년 12월 3일 22시 50분경 증인과의 첫 통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지금 출발했느냐 그래서 영해 거주자가 소집된 상황입니다 라고 했던 것 같고 이제 증인입니다. 그래 알았다 출발하면 연락해 라고 했든지 그 다음이었든지 그렇게 한번 짧게 끝났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정성우 1처장의 증언이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방첩사의 선관위 출동 여부를 확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의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방첩사가 선관위로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방첩사의 선관위 출동을 담당하는 지휘관이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전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은 방첩사 1처장 정성우가 비상계엄 선포 후 증인에게 전화하여 방첩사 선관위 출동을 지휘받도록 사전 협의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선관위로 출동하는 방첩사 인원들의 지휘를 증인에게 위임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윤석열 피고인 사건 10일의 공판기일 2025년 7월 17일 정성우 증인신문조서 37쪽 제시합니다. 정석우 증언입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4일 00시 44분, 00시 51분, 00시 56분 통화하여 출발은 했느냐? 왜 안 오느냐? 지금 여기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했으니 장악했으니 네가 서버를 해라. 면서 굉장히 급하고 다급하게 재촉하였고 자신이 못한다고 대답하자 증인이 니네가 할 수 있다는데 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성우 1처장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169번 질문입니다. 정보사가 선관위 과천청사를 장악하고 전산실을 통제하였으면 증인이 아니라 정보사령관인 문상호가 정성우 1처장에게 선관위 상황을 알려주면서 방첩사 출동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언 거부합니다. 정보사가 선관위 과천청사를 장악하고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방첩사가 출동하여
서버를 커피할 것이라는 계획은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정성우 1처장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이 정성우 1처장에게 니네가 할 수 있다던데 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방첩사가 서버를 카피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한테 들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정보사가 선관위 과천청사의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과 방첩사의 선관위 출동 현황을 김용현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172번 질문입니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년 12월 4일 01시 38분경 증인에게 전화하여 2초간 통화하고 그 직후 증인이 김용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분 14초간 통화하며 증인이 12월 4일 01시 41분경 다시 김용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분 12초간 통화합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 김용현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당시 증인은 피고인 김용현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2월 4일 01시 41분경에는 김용현 피고인이 윤석열 피고인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철진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김용현 피고인이 윤석열 피고인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있으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응 상원아 더 이상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피고인이 2024년 12월 4일 01시 41분경 증인과 통화하면서 증인에게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이 증인에게 한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는 어떤 말로 어떤 의미로 이해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173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김용현 피고인이 2024년 12월 4일 02시 13분경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김용현 피고인에게 특전사 병력의 선관위 재투입을 제안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02시 43분경 증인에게 전화하여 2분 3초간 통화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용현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과의 12월 4일 02시 43분경 통화에서 김용현 피고인이 윤석열 피고인의 계엄 해제 발표에 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재판장관님 주심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특검 측 주신문은 마쳤고요. 변호인 지금 예. 어떻게 의견 조금 하시겠습니까? 의견 잠깐 특검 예. 그 주시문에 대한 의견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까 76항인가요? 그 조항은 말씀을 하셔서 생략을 했는데 6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용 부인된 조서의 내용이 그대로 현출된 증인신문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공판 조서 중에 증인신문 녹취서에 6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좀 지휘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6항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도 증인신문 조서에서 그냥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그러면 신문 사항을 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6번 사안을 그 이제 수사기관 지수를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그냥 질문을 예. 해보십시오. 그거는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6번 질문을 다시 하는 걸로 그거 피고인 측 그거는 상관없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하세요. 6번 질문을 증인 앞에서 여쭤봤던 건데 그 질문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6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이 수첩입니다. 수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수첩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 김용현이 불러주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 적은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특검 측 주심은 마쳤고요. 지금 변호인 측 어떻게 지금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예, 뭐 지금 시작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12시까지 하고 오후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신문사항 주시죠. 예.
그러면 12시까지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문하고 예. 나머지는 오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신문하시죠. 그 증인 그 2019년 3월경 퇴역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는 퇴역한 지 이미 6년 가까이 지난 민간인 신분이었죠. 증언 거부합니다. 그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는데요. 증인이 그 2019년 3월 퇴역하고 그 전에 이제 정보사령관으로 복무한 시기는 공소장에 기재된 시기는 2015년 11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으로 복무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인데요. 요 시기가 맞습니까? 2015년 11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증인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내용을 불문하고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이 사건 1심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까지 윤석열 피고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윤석열 피고인과 대화나 통화,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상에는 없는데요. 그 계엄 발표하기 전에 그 김용현 피고인으로부터 그 비아폰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금 특검이 주장을 하는데 그 비아폰을 통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그 증인과 지인 연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과의 그 계엄 전날 2024년 12월 2일경 통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연모 씨의 사위의 준장 승진에 있어서 관련 자료를 구비하라는 조언, 상관과의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조언 등을 해주었고 연모 씨의 사위가 준장으로 승진하자 연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소위 말하는 잘난 척, 으스대고 뻐기는 말을 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연모 씨에게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사실과는 다른 말, 과장된 말을 한 것이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과 김용현 피고인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된 인연입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경호처장 시절에는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국방부 장관 시절에는 공간에서 혼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피고인이 경호처장일 때와 국방부 장관일 때 모두 공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일단 생략하고 3다의 사망 넘어가겠습니다. 특검은 보안 손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특별한 방문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증인이 알기로 또 증인의 입장에서 보안 손님은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지요. 증언 거부합니다. 특검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라면서 막대한 규모의 군 투입과 향후 정무 계획이 있어야 할 친위 쿠데타를 증인과 김용현 피고인 둘이서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까지 셋이서 모두 계획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군사작전을
경호처장 내지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 피고인과 민간인인 증인 둘이서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의 어머니 집과 시에 있는 윤모 씨의 집을 오가며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15일경 긴급 체포된 이후 있는 어머니 집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건 등을 압수당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라고도 불리는 증인의 낙서장도 증인의 어머니 집에서 압수되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의 진술조서 해당면 제시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11일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첫 조사에서 주거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증인이 주로 거주하는 장소는 어머니 집이라고 답했고 다른 거주지도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에서도 일주일에 며칠씩 거주하고 있다고 답해서 증인의 어머니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2024년 12월 11일 증인의 낙서장이 있던 증인의 어머니 집을 증인의 주거지로 진술했죠. 예, 맞습니다. 그 후로 2024년 12월 15일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 그 낙서장을 없애거나 숨기지도 않은 것이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그 낙서장을 작성한 것은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의 낙서장의 실체는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왜 작성했는지 등을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증인이 제1심에서 증언할 당시 특검 측은 증인에게 비슷한 글씨체, 비슷한 굵기의 글씨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동일한 필기구를 계속 이용하신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증언 당시는 변호인이 이 낙서장의 실물을 보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었는데 그 후 소증조사 당시 법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동일한 필기구를 이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몇 년 또는 몇 달에 걸쳐 작성했다면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기 힘들었을 텐데 증인은 장기간이 아니라 며칠 사이에 동일한 필기구를 이용해 낙서장을 작성한 것이 맞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낙서장에 수기한 것을 보면 글씨를 많이 흘려 썼고 증인조차 알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낙서장에 메모를 한 것은 아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낙서장을 정서한 자료나 정리해서 타이핑한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누구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도 아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괄호에 있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TV를 보면서 대체 계엄 선포를 왜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했나 등과 관련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은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은 해당 낙서장이 2023년 10월경 이전부터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2023년 10월경 당시는 김용현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경호처장이었는데요. 당시 민간인인 증인이 경호처장인 김용현 피고인과 친위 쿠데타를 계획할 이유가 있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의 낙서장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은 소위 말하는 역행사 부대를 먼저 정하고 행사 부대는 나중에 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군사작전에서 특검 주장과 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낙서장은 군사작전을 계획하거나 구성한 자료가 아닌 것이죠.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9월부터 11월경 사이의 상황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정보사 인원 선발 요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사 인원 선발 요청은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한 것이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7월경 쿠바, 프랑스 등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연쇄 탈북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증인도 알고 있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보사의 임무 역할 중에 북한 주민의 탈북 관련 사항이 있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보사 김모 대령의 직책에 따른 임무에 북한 주민의 탈북 관련 사항이 있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에 물어보는데 정보사 정모 대령은 유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관련 업무를 수행한 탈북 관련 전문가이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유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은 2016년 4월경 있었는데 당시는 증인이 정보사령관 재직 당시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보사 인원 선발은 대량 탈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작 능력, 어학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것이 자료상 명백해 보이는데 증인이 알기로도 그렇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김모 대령, 정모 대령 증인 신문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정보사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은 증인으로부터 책자 요약을 부탁받았다고 하면서 증인으로부터 대수장 강의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대수장 강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에게 책자 요약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책자 요약 요청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계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대수장에서 장재현 박사가 2024년 9월 27일경 관련 강의를 한 것을 보이는데 증인이 또 강의를 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책자를 직접 요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모 대령, 정모 대령에게 부탁한 이유는 그들이 일을 잘하는 편이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나중에 구3회에게도 책자 요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3회에게 다시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방첩사 정성호 1처장에게 책자 요약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문상호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호 증인신문 옥지서 제시하고요. 문상호는 증인의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문상호가 반응을 잘 안 보이자 중간에 증인이 몇 차례 선발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몇 차례 아직 안 했다.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그랬더니 증인과의 통화에서 증인이 너 좀만 기다려. 정관님이 너한테 전화할 거야. 장관 전화 받아봐.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증인과의 통화 직후 2024년 10월 14일 20시 39분경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와줘라. 노상원이 하는 일 잘 도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했는데 증인의 기억과 같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여기서 노상원이 하는 일 잘 도와라 하는 것은 부정선거 책자 요약이 아니라 대량 탈북을 대비한 인원 선발과 관련된 것이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초순경 김용군에 대한 군사경찰 추천 요청 관련해 묻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1월 초순경 김용군 피고인에게 군사경찰 인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대량 탈북 대비와 관련해 김용현 장관의 지시 요청에 따른 것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보사 김모 정모 대령에게 요청한 시기보다 약간 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군사경찰이 대량 탈북과 관련해 어떤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용군 피고인은 증인의 사건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부터 국방개혁 TF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방개혁 TF 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 좀 추천해봐라.
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보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 김용군에게는 대량 탈북 대비라고 밝히지 못하고 그냥 국방개혁 TF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보사 문상호 사령관과 김모 정모 대령은 현역이기 때문에 실제 목적을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김용군에게 인원 추천을 부탁하면서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는 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용군 증인신문 조서 제시하고요. 해당면 제시합니다. 만약 부정선거에 관한 수사를 한다면 IT나 포렌식에 관련한 수사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김용군 피고인이 증인의 사건 1심 법정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증인은 컴퓨터 이론 쪽 잘하는 그런 인원들을 좀 뽑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선발된 인원 중에도 실제로 IT나 포렌식 쪽의 수사 경험 또는 능력을 가진 인원은 전혀 없었던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1월 9일경 그 카페 모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1월 9일 토요일에 문상호 김모 대령과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서 만났을 때 증인과 문상호 김모 대령이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문상호 사령관이 먼저 카페에서 나갔고 이후 증인과 김모 대령이 이야기를 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증인이 문상호 및 김모 대령과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문상호 사령관과는 따님의 사망 관련 조화에 관한 대화, 문상호의 김모 대령에 대한 불신, 책자 요약에 대한 감사 등과 관련된 대화를 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문상호의 김모 대령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모 대령 증언에 의하면 김모 대령은 그날 가족들과 양평에서 김장을 담근 날이어서 기억하고 만남 자리에 늦게 도착했다고 하는데 김모 대령이 도착하기 전에 문상호와 김모 대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겠네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모 대령과는 책자 요약에 대한 감사와 여단장이 외부에서 나온다고 한다. 문상호에게 잘해야 한다. 문상호가 정모 대령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이니 정모 대령을 통해 문상호와의 문제를 해결해봐라는 조언을 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모 대령을 통해 문상호 사령관과의 문제를 해결해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여단장이 외부에서 나온다고 했으면 김모 대령이 자신이 여단장이나 여단장 대리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겠네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4항) 묻겠습니다. 24년 11월 9일 당시 김모 대령이 주장하는 임무 문건은 없었던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후로도 임무 문건이라고 할 만한 문건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즉시 세절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증인이 김모 대령에게 문건을 교부할 이유가 없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김모 대령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합니다. 김모 대령은 제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부터 내용 정리되는 대로 문건은 바로 세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면서도 해당 문건을 세절 파쇄한 시기는 11월 말인지 12월 초인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계엄 후인지 전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 알고 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모 정모 대령은 부정선거 책자를 요약한 사람인데 김모 정모 대령에게 교부할 임무 문건의 대부분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었다는 김모 대령 등의 진술은 이상한 주장이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작성해서 준 문건이 있으면 파일이 어디선가 발견되어야 할 텐데 압수수색에서 김모 정모 대령이 말하는 문건의 파일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압수수색을 몇 차례나 받았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경 사용하던 컴퓨터도 압수수색이 되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모 대령은 증인이 소위 임무 문건을 문상호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문상호는 2024년 11월 19일경 증인이 문상호에게 전화해 명단을 김모 정모 대령에게 교부했다며 확인하라고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들의 진술은 증인이 불과 며칠 후 문상호에게 알릴 사항을 바로 며칠 전 김모 대령에게 문건을 교부할 때에는 문상호에게 보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어서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도 같은 취지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조서 해당 면 제시하고요.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12월 1일 어쨌든 계엄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라고 증언했는데, 증인은 2024년 12월 1일경 처음으로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9일 당시에는 문건이든 구두로 말하는 것이든 계엄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보다 이전에 있었던 요원 선발, 책자 요약 요청은 계엄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1일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엄을 선포한다고 들었나요? 아니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라고 들었나요? 아니면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들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모 대령 증인신문 녹취서 해당면 제시하고요. 김모 대령은 제1심 법정에서 임무 문건에 정모 대령은 말 선생으로, 김모 대령은 봉 선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해서 바뀐 진술인데요. 김모 대령도 증인이 김모 대령 자신을 봉 선생, 김 부장으로 부른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는데, 증인은 김모 대령을 봉 선생으로 호칭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정모 대령을 말 선생으로 호칭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모 대령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김모 대령은 1심 법정에서 정모 대령과 대절신문을 받기 전에 정모 대령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정모 대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추궁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모 대령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제1심 법정에서 김모 대령은 자신이 공장 요원과 특수 요원 양쪽 경력이 충분히 다 있고, 이렇게 체포됐을 때 신문에 허위로 대답하는 교육 훈련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정모 대령은 신문에 허위로 대답하는 훈련은 받지 않았고 교육은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이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심 판결문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문상호와 김모 대령에게 북한의 우물풍선 도발이 발생하면 대응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문상호와 김모 대령에게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심 판결문 좀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문상호와 김모 대령에게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문상호와 김모 대령에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문상호와 김모 대령에게 노태악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오후에 그리고 오후에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가능한가요? 네, 준비는 돼 있습니다. 특검 측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노상원 증인 신문 마치고 나서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노상원 증인에 대해서 저희도 반대 신문 일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거는 그 오후에 진행할 때. 네. 근데 증언 거부를 했는데 할 게 있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네. 오후에 나머지 그 노상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고 그게 마쳐지면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도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 재판은 마치겠습니다.